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 CP 비누, 즉 저온 숙성 비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혹시 헛갈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비누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비누는 CP 비누, 즉 콜드 프로세스 비누입니다. CP 비누는 저온 가공법 비누, 혹은 저온 숙성 비누라고도 불리웁니다. CP 비누를 만들어서 반려인들의 평소 사용하시는 비누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반려견들을 위해 샴푸바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설명드리는 CP 비누, 저온 숙성 비누, 샴푸바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헛갈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는 레시피 작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만드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숙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소다와 정제수를 섞어줍니다. 두 번째, 베이스 오일을 용량대로 계량해 핫플레이트에서 가열해 줍니다. 세 번째, 위 두 개의 재료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사이가 되면 둘을 섞어줍니다. 네 번째, 트레이스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저어줍니다. 다섯 번째, 트레이스가 나면 첨가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여섯 번째, 에센셜 오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일곱 번째, 비누 몰드에 완성된 비누액을 넣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보온해줍니다. 여덟 번째, 보온해준 비누를 몰드에서 꺼내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위의 순서대로 비누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순서에 따라 주의하실 점과 참고하실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성소다와 정제수를 섞어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성소다는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 평소 관리도 잘 해주셔야 하고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를 만드실 때도 긴팔, 마스크, 환기, 장갑 등을 꼭 지켜주세요. 가성소다는 종이컵에 용량대로 계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제수를 용량대로 따라주는데요. 가성소다를 정제수에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정제수는 스테인레스나 내열 플라스틱 용기에 따라주세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인레스나 내열 플라스틱 용기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집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코팅 냄비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는 가성소다를 정제수에 부어주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가성소다를 정제수 용기에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부어준 후 재빨리 저어서 녹여주세요. 가성소다와 정제수를 섞어주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정제수를 작업하기 전에 냉동실에서 살짝 얼려주시면 작업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정제수에 가성소다를 녹인 물을 식히는 동안 두 번째 작업인 베이스 오일을 계량한 후 가열해 줍니다. 베이스 오일을 용량대로 계량한 후 핫플레이트에서 녹여줍니다. 베이스 오일을 계량할 때에는 헛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저울에 0점을 잡지 않고 모두 계량하여 오일의 총량인 750g을 맞춰주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가열하는 오일의 온도를 재기 위해 온도계를 용기에 담그실 때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바닥에 닿으면 핫플레이트의 온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누를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별로 액체 상태인 것도 있고 고체 상태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일은 보통 60도에서 65도 사이면 모두 다 녹기 때문에 온도계를 잘 보시면서 60도가 넘어가면 가열을 멈춰주세요. 핫플레이트에서 내린 오일은 거품기로 잘 저어 액체 상태인 오일들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정제수에 가성소다를 녹인 물과 가열해준 베이스 오일의 온도가 각각 40도에서 50도 사이일 때 두 개를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제 경험상 55도 아래로만 떨어진다면 두 개를 섞어주셔도 됩니다. 두 개의 온도를 맞춰서 섞어주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가성소다 섞은 물이 70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베이스 오일을 계량하고 가열하고 오일의 온도가 내려가기를 기다린다면 얼추 가성소다 섞은 물의 온도가 맞춰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성소다 섞은 물과 베이스 오일을 섞고 트레이스가 날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이것을 교반 작업이라고 합니다.
교반 작업 시 주의할 점은 한 방향으로 저어주셔야 트레이스가 일어납니다. 핸드 블렌더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 핸드 블렌더를 사용하시면 기포가 많이 생기고 과 트레이스가 날 수 있어 비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핸드 블렌더도 역시 한 방향으로 저어주셔야 합니다. 교반 작업은 보통 35분을 넘어가면 트레이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반 작업을 너무 오래 지속해서 온도가 낮아진다면 트레이스가 잘 일어나지 않거나 비누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 비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반 작업은 너무 오래 끓여 비누액의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트레이스가 일어나면 첨가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분말 형태의 첨가물을 넣었을 때는 가능하면 뭉치지 않고 잘 풀어질 수 있게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여섯 번째, 에센셜 오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에센셜 오일도 오일이기 때문에 손으로 저어주었을 때 베이스 오일들과 잘 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넣고 핸드 블렌더로 짧게 돌려 베이스 오일과 잘 섞이게 해준 후 다시 손으로 잘 섞어줍니다. 이 작업까지 완료하였으면 비누 만들기 작업은 거의 끝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완성된 비누액을 비누 몰드에 넣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보온 관리를 해줍니다. 완성된 비누액을 비누 몰드에 넣고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동안 보온해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비누화가 일어나므로 보온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름철에는 비누 몰드에 담요 등을 덮어놔도 되지만 저는 스티로폼 박스에 몰드를 넣고 담요 등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계절에 상관없이 실패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 상태에서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놔두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비누화가 일어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30시간 이상 되었을 때 꺼내어 원하시는 두께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 등을 찍으시는 것도 이때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비누가 너무 딱딱해지므로 자르거나 도장 등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과정을 진행할 때도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해 주세요. 가성소다의 성분이 남아있어 맨손으로 작업 시는 따갑습니다. 이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보시고 세부 내용을 따라오시다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렵지만 만들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아야 경험치가 쌓입니다. 만들다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숙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숙성 과정은 별것이 아닙니다. 잘라놓은 비누를 그저 놔두시면 됩니다. 원래 숙성에 좋은 환경은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 습도는 35에서 45% 사이일 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그렇게 제어해주기가 어려우므로 그저 바람이 잘 통하고 선선한 곳에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비누 받침대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밑에 종이나 신문지를 깔고 보관 후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보통 숙성 기간은 6주 정도로 권장하고 있지만 저는 8주에서 길게는 12주까지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숙성 기간 6주는 말 그대로 숙성 환경이 좋을 때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숙성 환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숙성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첨가했던 유해 화학 물질인 가성소다가 좋은 성분으로 바뀌고 글리세린이 생성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사용하시면 혹시나 가성소다의 성분이 남아있어 아이들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성분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러니 비누를 만든 후 반드시 비누의 제조 날짜를 기록해 주셔서 숙성 기간에 착오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온 숙성 비누를 만들기 가장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입니다. 반대로 비누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계절은 여름입니다. 장마철에 습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비누 만들기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만들 때에는 교반 온도를 50도 근처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온 숙성 비누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셔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피의 아토피가 심해지면서 제 계획과는 다르게 아토피의 시리즈로 한 달 이상을 보냈습니다. 해피는 그동안 병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이제 거의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병원을 가면 당분간은 안 다녀도 되지 싶습니다. 아토피는 치료보다는 관리의 질병입니다. 언제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심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병원에서도 아토피는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귀찮다 생각 마시고 나의 수고로움으로 아이들에게 조금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길고 재미없는 내용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